여성들은 아랫배 통증을 겪을 확률이 남자보다 약 4배 더 높죠. 아랫배에 해당하는 골반강은 장 같은 소화기관도 있지만 여자에게만 있는 자궁, 난소, 나팔관 등의 생식기관이 위치하고 있어서 더 다양한 질환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랫배 통증을 느낄 때 이게 장에서 오는 통증이 아니라 생식기 쪽에서 오는 통증 같다고 추정되면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산부인과에서는 대개 초음파 검사나 질 분비물 검사, 혈액 검사 등을 받게 되죠. 통증을 유발하는 뚜렷한 생식기 질환이 있다면 1차 검사에서 대부분 걸러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검사 후에도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더 큰 병원을 가서 MRI를 비롯한 여러 검사들을 해보지만 전혀 이상이 없는 분들도 많죠. 병원을 두세 곳 전전하시다가 결국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저희 한의원으로 오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분명히 아픈데 이것저것 다 검사해봐도 이상은 없다고 하니 답답하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는 큰 병이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안하기도 하실 겁니다. 산부인과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아랫배가 아플 때 어떤 것이 진짜 원인인지 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만성 골반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아랫배 통증 중 상당수는 만성 골반염이 원인이죠. 골반염은 주로 클라미디아나 임균 같은 세균이 질 안으로 침입해 자궁 견부를 거쳐 자궁 안과 나팔관, 난소, 복강 등의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급성으로 왔을 때는 심한 복통과 함께 오한, 고열 등의 전신적 증상이 동반될 수 있어요. 급성 골반염을 앓게 된 후 계속 복통이나 골반통이 재발하는 상태를 만성 골반염이라고 합니다. 만성 골반염이 오면 급성 때만큼은 아니지만 아랫배나 골반이 기분 나쁘게 아프고 이때 질염 증상처럼 염증성의 질 분비물이 생기거나 외음 부위 냄새나 가려움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골반염이 재발한 원인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급성 골반염을 앓은 후 골반강 내 만성 염증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급성 염증을 앓게 된 후유증으로 골반강 내의 면역세포들이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어서 골반 내의 정상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면역과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상태죠. 두 번째는 질 안에서 만성 질염으로 세균 감염이 끊임없이 골반 내로 유입되기 때문이죠. 처음 골반 감염을 일으켰던 세균은 제거되었다고 해도 질 내에 살던 상재균이 끊임없이 질염을 일으키면서 골반염을 재발시키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급성 골반염을 심하게 앓았던 분들은 강렬한 통증의 기억이 있어서 이후 생기는 통증이 그때의 후유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통증은 아니었어서 골반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넘어간 후에 만성 골반염이 생기는 분들은 병원에서도 과거력을 자세히 묻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아랫배 통증 원인이 만성 골반염이라는 것을 알기 어렵습니다. 네, 두 번째로 수술 후 유착의 문제가 있는데요. 여성분들은 자궁, 난소, 나팔관 등에 생기는 여러 질환으로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남자보다 높습니다. 수술 후유증 중 하나는 유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수술 중에 생긴 염증이나 손상 조직이 복구되는 과정에서 조직끼리 엉겨 붙어버린 상태를 유착이라고 하죠. 유착이 생기면 그 부위로 체액이 고이면서 붓고 염증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염증이 심할 때마다 골반이나 아랫배 부위가 아프게 됩니다. 제왕절개나 자궁 적출을 받았던 분들이나 자궁의 종양, 난소 무록, 자궁의 임신 등으로 수술을 받았던 분들이 이후 재발되는 아랫배 통증이 있고 검사에서도 정상으로 나온다면 수술 후 유착이 원인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부자궁내막증이 숨겨진 아랫배 통증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는데요. 자, 자궁내막증이란 질환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생리를 시작하면 자궁은 수축하면서 자궁내막이 빨리 배출되도록 하는데요. 대부분의 생리혈은 질 밖으로 나가겠지만 소량의 생리혈은 이 나팔관을 타고 골반강으로 나가게 됩니다.
골반강으로 역류해 나간 생리혈 속의 자궁내막 조직은 자기가 살아갈 환경이 아니므로 죽어서 노폐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골반강으로 나간 자궁내막 조직이 골반강 어딘가에 붙어서 살아가는 상태를 자궁내막증이라고 하는데요. 골반강 곳곳에 퍼져 살면서 생리 때마다 그 부위에 생리혈을 배출하는데요. 이 끈적한 생리혈은 그 부위에 염증과 유착,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궁내막증 조직이 난소에 달라붙게 되면 난소에 혹을 만드는데요. 이 혹을 자궁내막종이라고 합니다. 자궁내막종이 생기면 초음파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내막증의 대부분은 난소에 생긴 혹을 초음파로 발견해서 진단받게 되죠. 하지만 난소에 혹이 생기지 않은 자궁내막증은 초음파로는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골반 곳곳에 숨어있는 자궁내막증을 심부 자궁내막증이라고 하죠. 심부 자궁내막증이 있는 분들의 통증은 생리 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생리를 시작하면서 생리통이 심하거나 혹은 배란기의 통증이 심하거나 혹은 생리가 끝날 무렵 아프거나 하는 등 이 생리 주기와 관련이 있다면 이 심부 자궁내막증을 의심할 수 있고요. 또한 직장 근처의 더글라스와라는 부위에 심부 자궁내막증이 있는 분들은 생리할 때 대변을 보면 항문이 빠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는데요. 이 증상 또한 자궁내막증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심부 자궁내막증은 초음파만으로는 구분이 어렵고 혈액 검사나 MRI 검사 등으로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스트레스로 인한 아랫배 통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랫배 통증을 느낀다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통증이 걱정되어 산부인과 검사를 받아봐도 모두 정상이라고 하죠.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분들 혹은 원래 성격이 예민한 편이라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통이 생기는 경험은 많이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와 비슷한 원리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랫배 통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되는데요. 코티졸은 하복부 근육을 긴장시키고 통증을 느끼는 통각신경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또한 부교감신경이 저하되면서 골반강의 혈류가 감소하죠. 교감신경 항진의 이런 작용들이 아랫배 통증을 유발하고요. 통증의 느낌은 개인차가 있지만 신경통의 양상인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아랫배 통증이 온다면 이 심호흡을 하면 어느 정도 통증이 진정될 수 있는데요. 들이마시는 숨을 5초간 그리고 내쉬는 숨에 집중하면서 5초간 심호흡을 하면 교감신경 항진이 진정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이 통증이 진정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자, 다섯 번째로 골반의 심부 온도 저하입니다. 아랫배가 유독 차가운 분들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아랫배 통증을 겪기도 합니다. 골반강의 심부 온도가 떨어져 있는 분들은 골반강으로 혈류가 줄어들고 복강 내 근육들이 긴장하고 수축되면서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온도가 낮아지면 아랫배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운 겨울에 외출하거나 혹은 여름에 냉방이 강한 곳에서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죠. 이분들은 아랫배에 따뜻한 핫팩을 자주 대어주시거나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 꿀차나 계피차, 쑥차를 드시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원인이라도 알면 덜 답답할 텐데 검사를 해도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니 답답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검사에서 아랫배 통증의 원인이 어떤 질환으로 뚜렷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 질환이 이미 뚜렷한 형체를 갖췄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엔 치료가 더 어려워집니다. 혹 같은 실체가 이미 덩어리를 이룬 상태라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다른 치료를 하더라도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원인들로 검사에서 뚜렷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아직 질환이 형체를 갖추지 않은 기능적 이상일 수 있어서 치료가 더 수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진짜 원인을 찾아내
교감신경을 낮춰주거나 골반강의 심부 온도를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통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년간 여성질환을 진료 중인 김우성 한의사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